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12월 15일입니다.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음력 15일 하면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가 있죠. 이제 한 달 후면 정월 대보름입니다. 둥근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할 텐데, 그런데 이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달도 조금씩 작게 보인다고 하는데, 물론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요.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구 때문인지 달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사람 사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구와 달처럼 둘 중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멀어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뭐 지구와 달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말하고 싶은데 좀 어색해서 망설여지신다면 지금 당장 문자와 메일로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도 그녀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 이 프로그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늘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1월 12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네, 라디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또 사람과 음악 사이를 이어주는 매체라고 하죠. 오늘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한 주제가 문자 사연인데요. 오늘은 특히 드라마나 배우에 관한 문자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챙겨보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그 도깨비란 드라마가 아주 인기죠. 주인공인 공유를 공유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흑백 TV 시절인 1972년 시청률 70% 이상 대단하죠. 70%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추억의 드라마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로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주인공 장욱재 씨 정말 타고난 천부적인 연기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좋아했던 드라마도 좋고요. 추억의 드라마 아니면 지금 꼭꼭 챙겨보는 드라마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또 배우와 관련된 문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0945, 샵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저희 2부에서 함께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이 코너에서는 현직 판사로서는 드물게 각종 매체와 SNS에 글을 기고하며 법조계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인데요. 칼럼을 모아서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도 내셨고 최근에는 소설까지 낸 문유석 판사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노래 세대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통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공감대를 찾아보는 시간 통하는 노래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인기를 끄면 명장면에서 같이 흘러나오는 음악도 함께 사랑을 받죠. 오늘은 그래서 드라마와 함께 사랑받은 노래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먼저 질투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1992년 고 최진실 씨와 최수정 씨가 주연한 드라마인데 유승범 씨가 질투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드라마와 함께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는데 오해도 하고 질투도 하던 두 주인공이 드디어 사랑을 확인하고 키스를 하던 마지막 그 장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사랑을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자,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김없이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곡으로
통하는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고 함께 들을 노래는 요즘 또 화제의 드라마죠. 도깨비. 도깨비 OST 중에서 골라봤는데 이 도깨비는 뭐 다들 너무 인기 드라마니까 아실 텐데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그리고 전생의 기억을 잊은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드라마인데 특히 이 드라마에는 많은 가수들이 참여한 그 드라마 OST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웨덴 가수가 부른 라세 린드가 부른 허쉬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주 달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스웨덴 락 뮤지션 라세 린드는 몇 년 전에 소울메이트라는 드라마에 노래가 삽입되면서 국내에 잘 알려졌습니다. 오늘 통하는 노래는 드라마 질투의 OST인 유승범의 질투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의 OST 중에서 라세 린드의 허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샘킴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fried 파스타 and fried party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Sprite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오늘 통하는 노래는 드라마 질투의 OST인 유승범의 질투 또 드라마 도깨비의 OST 중에서 라셀린드의 허쉬 들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요즘 어떤 드라마 많이 보시는지요? 일상과 현실을 잠시 뒤로 하고 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두근두근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게 또 드라마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자, 문자로 어떤 드라마와 또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청자분들 위한 선물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고민 해결사 아이다모 쇼핑몰에서 탈모 방지 다모스켈프 샴푸 드리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입니다. YTN 라디오 인생 2막 캠페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리입니다.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하면 위험성이 큰 주식으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자한 회사에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투기가 아닌 안전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생 2막 캠페인은 건강한 투자로 든든한 노후 준비 앞장서는 메리츠 자산운용이 함께합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풀꽃
나태해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잔뜩 책을 쌓아놓고 책을 읽는 게 유일한 재미인 책벌레 소년은 커서 판사가 됩니다. 수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이해했고 판사 일을 하면서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있다고 스스로를 말하는 글쓰는 판사 문유석. 당신의 전성기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의 주인공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판사, 또 작가, 칼럼니스트 직업이 참 많으신데요. 그래도 판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야겠죠? 편한 대로 불러주십시오. 뭐든지 좋습니다. 본업은 판사시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네.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오래전부터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원래대로 하자면 오전 10시 30분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퇴근 시간이 넘어선 저녁 시간입니다. 네. 판사님께 섭외 부탁을 저희가 전화를 몇 차례 드렸지만 공직자이시다 보니까 평일에 오전 시간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셔서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저희가. 그래서 방송을 전례 없이 좀 사전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이시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잘 아시겠지만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문유석 판사님이 아니라 작가 문유석 또 사람 문유석과 만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정확히 말하면 40대 후반 아재 문유석입니다. 네. 정말 시작부터 좋은데요. 요새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개그는 아닌데도 재밌으십니다. 네. 인터넷에 보니까 판사계의 유재석이다. 이렇게 우리 문 판사님을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판사로서 이렇게 개인적인 유명세를 탄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주 많이 부담스럽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숨어서 글만 쓰면은 출판사가 알아서 팔아줄 줄 알았습니다. 네. 처음 책 냈을 때는. 네.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책을 안 읽는 세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터뷰나 최소한의 책 소개하는 이런 라디오라든지 이런 조용한 것들 해달라고 출판사에서 하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분들도 힘들게 저를 믿고 책을 만드시는 건데 그래서 네. 그런 사정을 알게 되니까 도와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네. 약간의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튀는 것.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서 평소에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직업도 쓰신 거 그렇고 보면. 네. 성향 자체도 제가 개인주의자라고 뻔뻔스럽게 선언을 할 정도로 네. 좀 그런 편이라서요. 네. 이렇게 막 남들과 으쌰으쌰 막 모이고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알려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된 거 이제 좀 보면은 굉장히 그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참 많고요. 또 중장년층들도 팬들이 많더라고요. 판사님 책을 읽고서 예. 쓰신 분들이 많아요. 아유, 감사하죠. 네. 예, 책을 읽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셔서 너무 황송할 뿐입니다. 네. 아마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개성보다는 또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판사님의 생각이 공유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직 안에서 튀고 특별한 사람을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있잖아요. 모난돌 정맞는 사회죠. 네. 역시, 책을 많이 읽으시고 판사님이라 그냥 명확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딱딱 잘 해주시는데요. 네.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국가주의적인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좀 개성을 너무 표현한다든가 좀 튄다든가 하는 거가 좀 경계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예,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장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아직까지는 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좀 서구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문화권에 비해서는 집단 내에서 개개인은 좀 더 개성을 죽이고 전체 집단의 질서와 목표에 맞춰줘야 되는 좀 그런 압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중장년층이신데 네. 판사님도 386 세대라고 해도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제 88학번이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쭈삣쭈삣 질문을 드리냐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뵙고서 지금. 아니, 피차 너무- 일반이신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지점쯤에서 지금. 흔한 말로 둘이 잘 그러게요. 칭찬하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 세대 또 우리의 그 윗세대 선배들 세대는 더욱더 사실 경직된 사회문화 분위기 속에서 살았잖아요.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죠. 네, 사실. 그런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 40, 50대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법원에서 평생 일했기 때문에 20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바깥 사회보다 직접 저희 직장 내에서 법원 안에 판사님들을 통해서 선배님들을 통해서 느끼는데요. 밖에서는 어려운 시험 되고 나름 명예나 여러 가지 지위가 높다는 식으로 부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솔직히 제가 안에서 본 바로는 이렇게 행복해하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아, 왜 그렇죠? 굉장히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네. 대체로 말씀하시는 40, 50대 특히 남성 네. 분들의 그런 오랫동안 법관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주어진 일과 그런 법원 내에서의 조직 생활 여기에만 매진하시다 보니까 다른 취미나 다른 사교라든지 그런 다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마 모든 직장인이 공통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기업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네. 사건을 해도 그렇고 친구를 봐도 그렇고 언제 정년이 될지 모르고 또 남들 다 승진하는데 자기는 탈락되면 어떡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자한테 찍히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개성을 드러내는 건 두려워하고 네. 하다못해 등산을 한 번 가든 회식을 한 번 하든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네. 또 밑에 또 들어오는 친구들은 개성 강하고 자유로운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중간에 그렇죠. 껴서 네. 그런 중간 관리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40, 50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끼인 세대란 말이 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맞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게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막연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네. 그리고 잘못하면은 자칫 직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너무 튀면은 찍히면 진급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 네. 아마 이 얘기 지금 우리 판사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판사님 책이나 칼럼 또한 SNS 이런 걸 통해서 이 같은 사회적인 통념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좀 깨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네. 이 개인주의자라고 선언하신 것 아닌가요? 책도 물론 그렇고. 네. 예, 책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네. 판사가 개인주의자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뭔가 좀 안 네.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엄청 먹을 각오를 하고 썼는데요. 아니 근데 그 앞에 제가 네네. 읽다 보니까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그렇죠. 붙으면 그게 네네. 딱 와닿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그 뜻이 좀 더 잘 와닿겠죠. 네. 이게 제가 어린 애가 아니니까 네. 무슨 그냥 이기주의나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동굴에 들어가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더 일반화된 것 같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더 존중해주는 네.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쓴 것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만 생각해. 너무 이기주의야.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절충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 개인주의, 원래 제대로 된 개인주의라는 것은 남의 자유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인 걸 인정하고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곧 끝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나야 된다. 타인의 그래서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나야 된다. 와.
예를 들어 10,000원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나 혼자만 편하게 있으려고 막 어깨로 양쪽을 밀어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공간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 좀 불편해도 나도 몸을 움츠리고 상대방이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은 다 같이 좀 더 지옥철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한 합리적이란 말이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만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어떤 공간을 누리자는 것이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합리적 개인주의자. 네. 네. 좋은 표현이고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판사님께서는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개인주의자 선언 그리고 네. 미스 함무라비. 예, 이번에 나온 법정 소설이 미스 함무라비. 네. 그 내용도 좀 판사님들 내용이잖아요. 그 여성 판사. 예. 정의파 초임 여성 판사 박차오름 판사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네. 예, 소설이죠. 좀 가벼운 내용이지만, 네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판사 일이라는 게 일도 참 많고 좀 딱딱한 느낌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 어떻게 이렇게 또 소설도 쓰시고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세 번째 썼는데요. 네. 저한테는 이게 노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등산을 가고 네. 누군가는 낚시를 가듯이 전 어렸을 때부터 책벌레였고 소설이나 영화 이런 만화 다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책 읽고 또 쓰다 보면 또 그런 뭘 하나를 좋아하다 보면 자기도 참여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휴일이든 밤이든 또 저는 이렇게 올빼미 체질이라 밤늦게 네. 잘 때가 많은데 네. 밤 되면은 이제 센치해지고 네.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뭔가 막 아무거나 쓰고 해요. 네. 그런 버릇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쉽게 책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쉽게 책을 쓴다는 말도 저는 참 잘 와닿지가 않아요.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쓰는 건 더 어려운데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쉽게 써내려 가시면서 또 공직인 판사 업무까지 그렇게 잘하고 계신지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욕심과 야심이 없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욕심과 야심이 있어서 노벨 그렇게 되는 문학상을 것 타려는 같은데? 것도 아니고 네. 이걸로 무슨 완벽한 무슨 문학 작품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요즘 박진영 씨가 밤낮 K-팝 스타인가 어디서 뭐 말하는 듯이 노래하라라는 이런 그 조언을 많이 도전자들한테 하던데요. 네. 저도 그냥 읽어보시면은 별로 수준 높지 않은 그냥 수다 떠는 듯한 네. 친구한테 투덜대는 듯한 내용으로 마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 함무라비라는 요번에 이제 출간하신 소설책이 여성 판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아주 정의로운 여성 판사 이야기를 다룬 법정 활극 같은 네네네. 그런 내용으로 그런 거죠. 약간 만화같이. 네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쓰는 소설책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 책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주 생동감 있고 또 현실적인 표현들도 많고 사건 묘사들도 많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문 판사님께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저도 아까 말한 영화나 드라마든 만화나 다 좋아하는데 법정물이 많잖아요. 보면은 네. 미국 드라마도 있고 우리 국내에도 있고. 근데 보면은 좀 현실과 너무 다른 거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우선 대한민국 법정에는 망치가 없습니다. 망치로 땅땅땅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네. 사람들이. 네네.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또 보면은 꼭 법정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 나오는 판사는 인간 같지가 않죠. 네. 무표정한 기계처럼 앉아서 네네. 그 사람의 고민이나 그 사람이 도대체 거기 앉아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애환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상사 욕도 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묘사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판사로서 또 작가로서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또 있으신가요? 영화 시나리오도 써보고 싶고 만화 스토리도 써보고 싶고 네. 드라마도 써보고 싶고 뭐 기회만 있으면 뭐든지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기회만 있으면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뭐든지 다 하실 수 그럴까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라면 멜로?
아니면 스릴러? 좋죠. 멜로도 좋고 스릴러도 좋고 네. 에로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19금 에로 이런 거. 그런 것도 써보고 싶죠. 네.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문판사님의 시나리오는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빨리 그날에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말씀 나눠주시는데 저희 중장년층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도전하는 이 판사님의 모습이 젊은 층이나 우리 중장년층에 다 자극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질문들이지만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좀 롤 모델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이 기성세대들이 청년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마련해드리지 못해서 늘 저희는 오히려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청년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이라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직업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직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복을 꼭 직장 내에서 직업에서 꼭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버스 기사분인데 시인일 수도 있고 또 어부를 하시고 있는데 또는 동네 합창단에서는 멋진 바리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업은 자기 삶의 일부분이고 그거 이외에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 분야에서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정체성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고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기대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특히 올 한 해. 판사인 문유석, 또 작가인 문유석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거 말고 정말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돼야죠. 네. 그런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스 함무라비 소설의 내내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 외쳐대는 슬로건 같은 게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맙시다 얘기를 지하철에서 성추행범 잡으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반칙하는 데마다 가서 이 친구가 하거든요. 우리 모두 권리를 가진 공화국의 시민들이니까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아닙니다. 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또 주부 애청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정주부. 이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고민들이 많아요. 주부가 아니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에서 저도 전업주부와 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를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아내분을? 잘 이해한다고 함부로 말하기에는 어렵죠. 많은 대화와 어떤 지도 편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계신 거군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가정주부 아내분한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아내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가정주부들이 밖에서 직장 생활에만 매진하는 그 집집마다 다 맞벌이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전업주부들이 요즘은 더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학부형들끼리 모임도 있지만 지역사회 모임도 있고 본인들 취미나 동창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굉장히 다양한 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돌아가는 사회도 더 빨리 취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SNS 통해서도 서로 의견 공유를 많이 하고 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듣고 배우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림하면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네 지역사회 같은 데서도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애들 학교에 어떤 학부형으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데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봉사도 요즘 참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비영리 활동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도 거기서 행복을 찾고. 네, 그러면서 스스로 개인주의자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개인주의자 선언을 하면서.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내가 참 다를 때가 많아요. 네. 거기서 오는 갈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그냥 내 일을 잘하면 되는데 남들이 이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주저주저 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냥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똑같은 고민할 때 누군가가 해준 말인데요. 네. 아마 혜민 스님이 책에 쓰신 말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출처는. 네. 그런 고민할 때 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네. 그렇구나. 왜 나 혼자 오바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문 판사님은 그야말로 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하면서 행복하게 사니까 저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분명.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장년층들이 자괴감을 또 혹시 느끼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맞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응원하는 것이 건방지고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동료나 선배 판사님들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까지 앓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직업은 수단일 뿐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이겨내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자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끝입니까? 무책임하지만 우리 열심히 싸웁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싸우자는 말씀. 이것은 정말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고 잘 살자는 말씀이시죠. 자신과 싸워서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역시 정말 말씀도 잘하십니다. 작가 맞습니다. 우리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개인주의자 선언과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 문유석 부장판사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좋은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한 문자 받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드라마와 배우에 관한 문자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3879님 낭만 닥터 김사부에 푹 빠졌어요. 쌤의 카리스마와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 보면 힐링됩니다. 저도 이거 잘 보고 있습니다. 7726님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생각나네요. 메릴 스트립의 영국식 영어 발음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와, 이 배경도 참 멋졌었는데. 9844님, 주파수 돌리다가 예쁜 목소리에 반했어요. 50년 살았어요. 드라마 많이 봤는데 요즘은 건강 프로만 보내요. 감사합니다. 건강 프로그램도 자주 보시면 좋아요. 자,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듯 하루를 소중히 보내면 평생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